정말 너무 황당하네. 21세기에 이렇게 대놓고 내쫓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거야? 이거 하나는 확실해졌어. 한국이 일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멋진 나라야.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쓰는 걸 좋아해 여행 블로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한국과 일본 여행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행은 일정을 세우는 것부터 여행의 시작이라고들 하잖아요. 이번 여행은 매혹적인 아시아 문화에 푹 빠져보기로 결심하고 영국과는 전혀 다른 두 나라의 문화, 음식,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 배우고 싶어 계획하게 되었는데, 일단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일본과 한류 문화로 인해 새롭게 떠오른 한국에 대해 친구들의 조언과 인터넷을 통해 여행 일정을 세우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해졌습니다. 문화와 전통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교를 해보려면 2주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두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에만 머무를 것이 아닌 다른 도시도 다녀와 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3주는 일본을, 나머지 1주는 한국을 돌아볼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큰 나라이니 규모만 따지고 봤을 땐 이게 나을 것 같단 생각을 했는데, 그저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을 때에도 일본을 검색했을 때에는 특색 있는 여행지가 여러 군데가 나온 반면에 한국은 서울과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리서치와 블로그 독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여행 일정을 세우고 어떤 지역을 방문할지, 어떤 음식을 맛볼지 결정을 마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어요. 일본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도쿄였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후 도쿄로 이동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타고 숙소가 있는 신주쿠로 이동했어요.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구경하며 가니 금방 도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사원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행의 설레임이 더해졌고요. 역시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효율적이라 알려져 있다더니 계획하면서 알아본 그대로여서 다음 날부터의 여정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전 오사카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전철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닥치게 되었어요. 여러 노선과 환승 시스템이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느껴졌지만 이내 저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혼란스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 게다가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역 이름과 안내 표지판을 이해하는 것조차 큰 도전이었습니다. 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금과 좌석 등급, 예약 시스템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효율적이라 알려진 철도 시스템을 가진 일본이고, 저 또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제 생각은 오산이었던 거죠. 교통비 또한 예상보다 비싸다는 것에도 놀랐는데요. 특히 신칸센과 일부 사설철도 노선의 요금은 제가 예산을 세울 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이로 인해 여행 경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여행 계획 일부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조차 여행의 일부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불편함은 있었지만 열차와 버스는 대체로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거리도 깨끗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시 내 지하철도 빈번하게 운행되어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이동은 매우 편리했고요. 그동안 여행했던 나라와는 다른 아시아의 첫 나라인 일본의 모습이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도쿄의 북적이는 거리와 교토의 고요한 정원, 오사카의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각 도시가 제공하는 독특한 경험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11차가 되어갈 때쯤 다음 목적지인 홋카이도를 향했는데요. 눈이 매우 많이 오는 이국적인 풍경과 그 눈 속에서 하는 온천이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홋카이도에 도착한 저는 먼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일본의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맛보며 일본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삿포로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시장에 있는 식당에 들어선 저는 살짝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전 일본 여행을 통해서 여러 식당을 방문하긴 했지만 이번 식당만 그런 건진 몰라도 유난히 더 좁고 답답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또한 현지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영국에서는 식사 시간이 사교의 시간으로 여겨지고 여유롭게 음식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라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빠르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빠르게 식사를 하고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건가 싶어 맛을 느낄 새도 없이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온천과 일본의 다다미 형태 숙소 모두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였기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냥 숙소에 가서 온천을 하며 더 좋은 기억을 남겨야겠다 생각하고 서둘러 숙소로 향했어요. 어쩌면 이번 일본 여행 계획 중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결정한 일정이었거든요. 체크인을 하고 들어간 방은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이 보이는 멋진 전통 다다미 방이었습니다. 방은 단순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지만 숙소가 주는 고요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역시 내 선택이 옳았다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둘러 짐을 풀고 기분 좋게 온천을 하러 향했는데 여기서 전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어요. 탈의를 하고 온천장으로 들어서려 하자 갑자기 직원분께서 저를 잡더니 입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직원을 쳐다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자 제 몸에 있는 타투 때문에 입장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일본 여행의 가장 큰 기대였던 온천 체험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로 입장을 못하게 된다니 전 제 팔에 있던 문신에 대해 설명을 하며 이해를 해줄 수 없는지 양해를 구하려 다시 한번 물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저는 할머니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작년 할머니가 떠나가시면서 저는 슬픔과 상실감에 빠졌고 깊은 그리움에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을까 하고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할머니가 봄의 시작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꽃이라며 좋아하셨던 라일락을 타투로 새긴 건데 혹시 타투만 가리고 입장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는지요? 하지만 직원분은 공공장소와 온천에서는 불쾌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타투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금하고 있다며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을 하더군요. 21세기에 이러한 이유로 입장이 불가하다니 영국에서는 타투가 개인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상황이 문화적 차별처럼 느껴지며 저는 큰 실망을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나라마다 복잡한 의미와 사회적 인식이 다르다는 건 알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제일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이 큰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큰 실망감을 억지로 누르며 잠을 청해서인지 전날 아름다웠던 다다미방은 하룻밤을 보내면서 불편한 경험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다다미방의 전통적인 구조와 제한된 개인 공간이 주는 불편함, 바닥에 깔린 이불과 베개는 편안함을 주지 못해 밤새도록 뒤척이며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남은 일본에서의 일정이 있었지만 지금의 기분을 가지고는 여행을 즐겁게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결국 전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실망감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도시가 다 비슷하단 느낌을 받기도 했고 결제 시스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보다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 일정한 현금을 매번 챙겨 다녀야 하는 점,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으로 가면 느껴지는 힐끗힐끗 쳐다보며 내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 등이 은근히 신경이 쓰이기도 했거든요. 남은 일본에서의 일정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비행기표를 알아본 후 전 바로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여행 준비를 하며 기대감에 가득 찼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한국에서의 여행이 불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일본과 가까이 있는 한국인이 비슷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웬걸? 일본과는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급하게 예약한 숙소로 이동을 하면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건물이 어우러져 있기도 하고 뭔가 활기차며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도 이동하면서 봤던 건물과 사원이 있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더 미래적인 도시 같은 느낌이었고, 어떻게 한국보다 일본이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내 저는 다시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느끼며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의 짧은 일정을 보낼 뻔한 아찔했던 상황을 벗어나게 해준 일본 온천의 에피소드가 고마워질 지경이었어요. 새롭게 여행 계획을 다시 짜면서 원래 일정이었던 서울과 부산의 충주라는 도시를 여행지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선 인터넷 서치로 알 수 없었던 충주라는 도시를 알게 된 건 서울의 한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다 알게 되었는데요. 주문한 음식이 나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분께선 음식을 주시며 어떻게 먹는 건지 아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외국인에게 거부감 없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유창한 영어 실력은 아니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영어도 잘하셨어요. 제가 시킨 음식은 비빔밥이었는데 다양한 색의 야채들이 조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메뉴판의 사진을 보고 궁금해서 주문하게 되었는데 직원분께선 고추장을 넣고 젓가락으로 잘 섞어준 뒤 먹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젓가락으로 비비고 한 입 먹는 순간 입속은 적당히 매콤하면서 달큰한 야채와 고소한 향이 어우러지며 입안에 축제가 일어났어요.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도 거부감 없이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어치웠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중간중간 직원분께서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말을 걸어주셔서 편안한 분위기에 식사를 즐겁게 마쳤는데 후식으로 가져다 주신 음료를 마시면서 너무 맛있는 식사였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남은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넘어와 나머지 일정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말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본에서 하지 못했던 온천에 대한 미련이 특히 많이 남아있다고요. 너무 속상해 일정도 마무리하지 않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니 그럼 한국에서 온천을 체험해보면 되겠다며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일본이란 나라는 워낙 온천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당연히 온천이 없을 거란 생각을 했던지라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보다 시설이 낙후되어도 체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곳이 어디인지 물어봤습니다. 알려주신 온천은 충주의 수안보온천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검색했을 때 쉽게 보지 못했던 지역명이라 낯설었지만 어차피 추가된 한국에서 일정으로 시간이 많이 생겼으니 부산을 가기 전 충주라는 도시에 들려 온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장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 계획을 짠 다음 날 서울에서 마지막 일정을 위해 광장시장을 향했는데요. 현대적인 건물이 즐비한 도시 한가운데에 시장이 있다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서울은 광장시장뿐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에 전통시장이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장으로 들어섰는데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웃고 계시면서 물어보는 거에 친절히 답변을 해주시기도 하고 갑자기 음식을 먹어보라며 주기도 하시더군요. 외국인을 낯설어 하기보다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일본과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현금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결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현금을 어느 정도 환전 후에 가지고 다녔어요. 시장에서 구경을 하다 출출하던 차에 보이던 핫도그 가게에서 핫도그란 음식을 먹어보기로 하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던 분이 음식을 받아들고선 카드를 내미시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렴한 가격이기도 하고 시장이니 일본에서처럼 당연히 현금 결제만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간편하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니 심지어 가게 종업원분들도 당연하단 듯이 카드로 결제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가까운 일본과 차이가 다름을 확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인분들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을 보라며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하며 시장 곳곳은 생동감이 넘치며 친절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마지막 일정인 시장 구경을 즐겁게 마치고 도시 곳곳을 구경한 뒤 다음 날 저는 충주로 향했는데요. 충주로 향하면서 바뀌는 풍경을 보며 서울과 다른 분위기에 살짝 위축되었습니다. 온천만 생각하고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외진 곳으로 가는 게 아닌 건지 걱정하고 충주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 걱정과 달리 서울과 비슷한 듯 다른 안전해 보이는 풍경에 마음이 놓였어요. 충주에 도착 후 예약해둔 숙소로 바로 갔습니다. 숙소는 시설이 오래되어 보였지만 관리가 잘 된 덕분인지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체크인 후 짐을 풀고 일본에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미리 체크하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데스크 직원분께 혹시 타투가 있는데 노천탕 이용이 가능하냐고 여쭈니 직원분께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타투는 입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이니 거절당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도 했었거든요. 이미 서울에서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지방 쪽으로 향하면서 외곽 쪽은 좀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직원분께 이용 방법과 이용 시간을 안내받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온천의 입장에 온천 속에 앉아서 보는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의 풍경은 평화로움과 행복함을 안겨주었어요. 서울에선 도시의 화려함과 현대적인 미래도시에 있는 기분이었다면 충주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어요. 장기간의 여행을 다니며 쌓였던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온천을 하고 나오니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라며 준 요구르트를 처음 마셔봤는데 새콤달콤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의 객실로 온 저는 온천 덕분인지 익숙하지 않았던 바닥에서의 취침도 전혀 불편함 없이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숙소에서 제공해주는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와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다음 여행지인 부산으로 향했고 부산에서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하며 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행복했던 모든 순간을 간직한 채로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며 낯설어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친절을 베풀어주며 소통이 되지 않을 땐 바디랭귀지를 해서라도 알려주려 최선을 다하는 배려심. 자신들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거절당하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더 미래도시 같았던 한국. 물론 일본에서의 여행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 여행이 망쳐질 수도 있을 때쯤 한국인들의 따뜻함으로 치유받았던 이번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벌써 다음 여행지를 또 한국으로 정했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